and up to 100. 그런 유해업소 혹은 때부터 4.3에 대해 접할 수 법률 제조하여 새로운 에너지 여러분은 심리치료나 정신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정보는 슬퍼요. 정책이 성공적으로 받아들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사회를 맡은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2학년 곽범주입니다. 올해 대회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이라는 주제로 열리는데요. 청소년 여러분이 직접 제안하는 정책들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설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정책제안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대회는 청소년 정책제안대회를 통해 접수된 3팀의 본선 발표와 제주를 대표하는 청소년 참여위원 4팀의 정책 발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첫 발표는 브랭소몰 아시아 11학년 하유정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정입니다. 저는 너는 내가 지킨다 라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이용 근절을 위한 알림이 시스템을 고안했습니다. 땡땡 선배가 친구들과 클럽에 가서 술을 마셨대. 거긴 청소년 유해시설인데? 진짜? 그 선배가 근데 아직 미성년자잖아. 어떡하지?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되나? 큰일 날 소리. 어떻게 같은 학교 선배를 경찰에 밀고 해? 그 선배가 그걸 알기라도 해봐. 그러면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 선생님께도 말씀드리지 않기야?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죠? 하지만 이것은 영화 속 한 장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제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최근 저는 친구들과 함께 길을 다니다가 미성년자 신분인 선배가 청소년 유해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일면식도 있고 그 선배와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 선배에게 범법자 딱지를 붙이는 것이 겁이 나 그 선배를 모른 척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다수의 청소년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것은 저희가 청한 상황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1장 제2조에 따라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소 등 청소년의 심신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 이하 청소년 유해시설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모두 금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리적 요인입니다. 도내 1,350여 곳의 유흥업소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400여 곳이 청소년의 생활권에 밀접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은 좋든 싫든 등교를 하며 하교를 하며 집 앞에 산책을 나가며 청소년 유해시설을 맞닥뜨려야 하는 실정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시의 부재가 있습니다. 제주 지역 청소년 중 1.2%는 유흥주점을 이용한 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전국 평균 수치를 0.5%포인트가량 상회하는 높은 수치입니다. 문제는 해당 청소년 중 90%에 육박하는 큰 비율의 청소년이 유흥주점을 이용할 시에 성인 인증을 요구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이 청소년 유해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어른인 그런 유해업소 혹은 유흥업소 운영자가 이를 저지하지 않고 청소년의 성인 인증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감시의 부재로 귀결됩니다. 세 번째는 수사의 한계입니다. 국내에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많고 이것을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많은 불편함이 따릅니다. 특히 요즘은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가 느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모두를 일일이 단속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주, 서울, 광주 등 여러 지역에서 단속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도는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이것이 장기적인 청소년의 유해시설 이용률 감소로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요인이자 제가 가장 주목하는 요인은 문화와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다른 청소년이 유해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을 마치 밀고라고 생각하고 매우 꺼려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생각이 바로 이러한 시스템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유해시설 이용 청소년은 압박과 처벌 중심의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고자가 다른 청소년이 유해시설을 이용했다는 것을 알리면 해당 청소년은 범법자가 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저는 이러한 처벌 중심 방식이 자연스럽게도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친구, 동료, 선배, 후배를 옳은 길로 이끌지 못하고 이를 외면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획기적인 솔루션을 여러분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청소년 유해시설 알림이입니다. 보시다시피 버튼을 클릭하면 청소년은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데요.
어떤 청소년이 유해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 어떤 학교에 재학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유해시설에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를 작성한 후에 이를 접수하면 이 신고 내용이 경찰에게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심리상담가에게 전달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의 청소년 유해시설 알림이가 획기적인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벌로 기결되는 신고에 대한 거부감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청소년의 비행을 외면하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처벌 중심 방안은 재범률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도 안 좋은 측면이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제 솔루션은 다릅니다. 이 알림은 경찰에 가기 전 먼저 상담사에게 전달되는데요. 필요한 경우 경찰이 개입하겠지만 그 전에는 청소년이 범법자가 아니라 조금 더 나은 방향을, 조금 더 나은 길을 찾아야 하는 청소년으로서 상담사와 대면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상담과 교육 프로세스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 학생을 처벌시키려는 마음이 아니라 도우려는 마음에서 알림률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림이가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인식과 편리함은 신고율을 증가할 것이며 이는 청소년 유해시설 이용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시키고 이는 문제 예방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화 목적으로 주선되는 상담사와의 만남은 청소년의 재이용률, 그러니까 청소년의 유해시설 재이용률을 감소하며 이 역시도 문제 예방으로 귀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효과를 이루기 위해 허위 신고와 피신고자의 보복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저는 청소년이야말로 다른 청소년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청소년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들로 하여금 더욱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할 때 실질적인 성장과 협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청소년으로서 다른 청소년을, 너는 나를, 나는 너를 돕고 싶습니다. 저는 청소년 알림이 시스템과 함께 이렇게 청소년과 청소년이 함께 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유정 학생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유해시설 문제를 다루면서 이용 근절과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제안해 주셨네요. 정말 의미 있는 정책 제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자는 세인트 존스 베리 아카데미 제주 11학년 권연우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청소년 정책 제안대회에서 청소년을 위한 4.3 정책, 청소년을 통한 4.3의 세계화 정책을 제안한 세인트 존스 베리 아카데미 제주 11학년 권연우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문구는 얼마 전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의 한 구절입니다. 76년 전 제주에서 벌어졌던 참혹한 일들이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우리와 이어져 있다는 뜻 아닐까요? 저는 4.3 평화기념관도 충격적이었지만 저희 엄마 아빠와 함께 갔던 큰넓게와 다랑슈가 같이 실제 4.3 당시 사람들이 숨어 살며 희생당했던 곳에서 많은 기억을 얻었습니다. 학교에서 4.3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했고 저번 학기에는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 미국에서 친구들과 함께 4.3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봤고 미주 4.3 추념식에도 초대를 했지만 미국 친구들의 관심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제 경험 속에 어떻게 4.3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이고 4.3을 세계화할지 고민해봤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서 밝힌 올해 30개의 고등학교에서 시행한 4.3 교육 현황을 찾아서 분류해봤는데요. 일단 4.3 교육을 시행한 학교는 전체 30개 학교 중 25개로 전체의 83%의 학교가 실행 중이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교육들은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답사가 가장 많았고요. 영상 시청과 수업, 그리고 전시회, 그리고 강연회, 공모전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밝히고 있는 4.3 교육 정책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일회성 교육, 개별 학교 중심의 공모전과 전시회가 전시회였고 5년 동안 교육 내용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올바른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4.3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텐데요. 제주 지역 청소년들이 4.3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한 적이 있을까요? 찾아보니 청소년 인식 조사가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5.18 같은 경우는 해마다 5.18 재단에서 청소년 인식 조사를 시행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어 제주와 차이를 보입니다. 제가 자라면서 4.3을 접할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곳은 다랑슈굴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숨어 살다 토벌대가 피운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그 입구는 큰 돌로 막혀 있습니다. 또 다른 유적지인 큰넓게 또한 철문으로 막혀 있어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굴 안을 기록한 영상은 있습니다. 2012년 한 다큐멘터리 팀이 제작팀으로서 내부를 촬영했는데요.
저는 2년 전 4.3 평화기념관에서 열린 다랑시 30년 특별전에서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전시에서는 다랑시굴 내부의 모습이 양쪽 벽면에 비쳐 마치 굴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4.3의 아픔이 더욱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4.3 유적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모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이러한 장소를 요즘 청소년이 많은 관심을 갖는 VR 영상으로 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제안할 정책은 제주 4.3 위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현재 4.3 교육은 개별 학교의 일회성 행사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권역별로 학교들을 묶어 지역의 유적지들을 함께 방문하고 토론회와 세미나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눈다면 보다 쉽게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제주 모든 학교에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주 영어교육도시 안에 있는 4개의 국제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다랑시굴이나 큰넓게 같은 유적지를 버추얼 리얼리티 기술로 구현하면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4.3의 참상에 대해 청소년들이 보다 쉽고 분명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4.3 다크투어의 소재로도 널리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영상 교육이나 강연, 전시로는 부족했던 점을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VR 영상들은 내년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심사를 앞두고 세계인들에게 4.3을 보다 널리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영어교육도시 안에는 1,400명이 넘는 외국인과 3,9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4.3 위크를 통해 4.3 기념관과 유적지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사와 학생들의 세미나와 토론회, 강연회, 전시회를 함께 개최한다면 자연스럽게 외국인과 다른 지역에서 온 학생들에게도 4.3을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도를 바탕으로 제주 전역으로 4.3 위크를 확대한다면 시행착오 또한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4.3은 비극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의 과거사 문제 해결에 모범적인 길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사람들의 그 노력이 특별법을 만들고 끝내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국가의 보상을 이끌어냈습니다. 4.3을 알리는 것은 이러한 정의로운 해결 방법을 알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보다 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청소년들이 4.3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앞으로 4.3의 의미와 가치를 청소년들이 보다 널리 공유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연우 학생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제주 4.3을 청소년과 외국인에게 알릴 방안을 모색하며 진상규명과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해 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본선 발표입니다. 박지수, 박세현 팀으로 구성된 투팍스 팀이 준비한 주제는 청소년 카페인 섭취에 안전벨트를 채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NLCS 제주 투팍스 팀 박지수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학업, 공부, 그리고 건강입니다. 하지만 학업과 건강의 밸런스 중에서 학업을 우선시하는 분위기로 인해 건강의 많은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고카페인 섭취입니다. 이에 저희 팀은 잠을 줄이고 학습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하는 청소년들과 고카페인 음료 섭취 연령 및 학생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 카페인 섭취에 안전벨트를 채우자라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카페인을 검색하게 되면 대용량 커피, 에너지 드링크는 물론 최근에는 다양한 음료를 제조하여 새로운 에너지 드링크를 만드는 방법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한 중간고사, 기말고사 혹은 대학 수학능력평가 전에는 판매량이 월등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3번 이상 카페인을 섭취하는 청소년이 22.3%, 주 1에서 2회 정도 섭취하는 청소년이 26.4%로 또한 초등학생의 비율 또한 29.6%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카페인 음료 섭취 역량이 낮아지고 있고 섭취하는 학생들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고카페인 음료 섭취를 흡연이나 음주와 비슷하게 간주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학교 내에서 고카페인 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수준일 뿐 별다른 제재는 없습니다. 정부는 2020년 학교 주변 200m 내 고카페인 판매 금지 특별법을 제안하였으나 성인 구입 역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로서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구매는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카페인 섭취의 위험성을 모르는 청소년들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카페인 대용량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에 대한 교육이 전무한 상태이며
카페인을 과잉 섭취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정말 위험한 부작용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또한 하루 권장량에 대한 정보조차 굉장히 미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카페인 음료 포기 문제와 이로 인한 이미지 왜곡 또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드링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에너지라는 말은 고카페인 함유 음료가 마치 에너지원 음료로 오인하게 하며 커피 우유의 우유가 고카페인 함유임에도 불구하고 카페인과 마치 상관없는 듯한 이미지로 왜곡됩니다. 이는 고카페인의 음료의 문제보다는 긍정적 문구 홍보에 의한 판단 오류로 청소년의 구매 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이로 인해서 저는 이 4가지 정책들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청소년을 위한 카페인 교육 자료 제작입니다. 카페인의 효과, 권장량, 부작용, 카페인 함유 간식 선택 시 주의점, 카페인의 중독성, 그리고 또 다른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등이 포함된 전문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주뿐만 아니라 다른 시나 도청에서도 공유하며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영문 번역으로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자녀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입니다. 각 학교의 건강과 관련된 동아리와 연계하여 음료의 카페인 함유율을 조사하고 자료화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정보를 통해 청소년들이 음료 구매 시 카페인 함량을 확인하고 이것을 습관화한다면 청소년의 카페인 구매 문화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플랫폼의 고카페인 음료에는 레드별을 표시하여 게시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이뿐만 아니라 카페인 대체 음료, 카페인 프리 음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세 번째로 카페인 관련 교육 실시 및 카페인 프리 선언입니다. 지역 보건소와 연계하거나 보건 시간 혹은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담배, 술 교육뿐만 아니라 카페인에 대한 교육도 매년 실시하는 것입니다. 학교별 카페인 프리 데이를 지정하고 자발적인 카페인 프리 선언을 이끌고 이후에는 참여 학생 비율을 조사하고 독려하며 카페인 프리 데이뿐만 아니라 위크로 확장한다면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네 번째로 청소년 카페인 프리 문화 확산을 위한 챌린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노담 캠페인을 기억하시나요? 청소년 금연을 위해서 시작됐던 노담 캠페인이 이제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뿐만 아니라 성인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카페인 다이어트 챌린지를 진행한다면 자신이 마신 음료를 사진을 찍고 카페인 함량을 기록하여 SNS에 게시한다면 3일 동안 카페인 섭취량 기록 및 스스로 고카페인을 줄이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내 친구 그리고 또 모르는 제3자와 함께한다면 더욱더 긍정적인 영향으로 끼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카페인 음료 대신 대체 음료에 대한 공유를 하고 다음 도전자를 지명하며 릴레이식 챌린지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첫째, 카페인 관련 교육 자료 개발을 통해 위계적이고 체계적인 카페인 교육이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카페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킨다면 성인이 되었을 때 술, 마약 중독의 예방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통한 전국 확산 가능성과 넷째, 청소년 규제 난항에 대한 자발적 규제 효과입니다. 남에게 떠밀려서가 아닌 내가 스스로 내 친구와 함께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발적으로 규제한다면 더욱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카페인 대체 음료 시장의 활성화입니다. 여러분 모두 제로 아이스크림, 제로 초콜릿 또는 제로 음료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최근 그런 제로 디저트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처럼 카페인 음료도 제로 음료가 발생된다면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노카페인 선언을 이끄는 제주 청소년들이 전국 청소년들의 전국적인 노카페인 선언을 이끌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팍스팀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카페인 음료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제안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제주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청소년 참여위원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 참여하며 청소년의 참여로 변화하는 제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취재된 거 있어? 내 후배가 거리에서 이상한 전단지를 봤대. 형, 이거 뭐야? 더 있어? 청소년 문화일지 옆에서 교통사고 날 뻔했대.
되겠다. 정말 심각하네. 우리들의 찐 이야기를 한번 전해보자. 올해는 제18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4개 분과에서 4개의 정책을 발굴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보건과 사회서비스 분과에서 이유림, 강시연 위원이 청소년 힐링 모임 프로그램 개설 및 지원을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힐링 모임 프로그램 및 그 프로그램 개설 및 지원 정책에 대해 발표할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 보건과 사회서비스 분과 청소년위원 이유림, 강시연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 특히 어른분들께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심리치료나 정신과 상담을 위해 회사의 그 목적을 당당하게 밝히고 연차 혹은 병가를 내실 수 있으신가요? 아마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청소년들이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를 찾는 것, 학교 내 위클래스 상담을 요청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낙이나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청소년들은 다양한 이유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67%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만족도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소년 자살률은 지난 2011년 10만 명당 5.5명이었던 것에 비해 23년에는 7.9명으로 44%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청소년기에 생긴 정신질환은 빠르게 치료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후유증을 남깁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소아정신질환은 성인질환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치료가 빠르고 완치율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꺼리는 이유는 첫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서, 둘째,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부모님의 반대, 경제적인 부담 등 여러 요인이 존재합니다. 정서적 어려움이 있거나 없거나 청소년이라면 누구든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저희는 이 자리에서 제주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좀 더 부담 없이 도울 수 있는 청소년 집단 힐링 모임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도내 청소년들이 정신적 문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자료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내 학생 2만 6천 명 가운데 정서위 관심군으로 분류된 청소년은 1,376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가운데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된 청소년은 331명으로 2022년 기준 전국 평균 자살률에 비춰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학교에서 검사를 진행한 후 관심군으로 분류된 시에는 2차 기관으로 연계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관심군 청소년에도 불구하고 연계되지 않은 청소년은 전국적으로 연평균 4만 3천에 달하였습니다. 이는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한 학부모의 치료 거부 등과 같은 사유로 발생합니다. 또한 기존의 정책은 도내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 진학 중인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더라도 치료 및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저희는 앞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 집단 힐링 모임 프로그램 지원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집단 힐링 모임 프로그램은 집단놀이 치료와 흡사한 방식을 사용해 학생들의 정서 발달과 치유를 돕습니다. 집단놀이 치료란 한 사람의 치료자와 2사람 이상의 참여자로 구성되어 있는 치료 방식을 뜻합니다. 또 놀이치료란 간단한 놀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심리치료를 뜻합니다. 저희가 제안하고자 하는 집단 힐링 모임은 정부의 지원하에 도내의 다양한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무료로 진행됩니다. 각 기관에서 집단놀이 치료사 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문 지도사를 배치하여 개설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또 개인 치료 프로그램이 가졌던 프로그램명이나 장소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상담복지센터 등 다양한 청소년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합니다. 또 프로그램명은 친구들과 함께 웃고 소통하는 행복한 힐링 모임을 라는 프로그램명을 사용합니다. 이는 저희가 제안하는 힐링 모임이 단순 치료 목적이 아닌 함께 활동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우울감을 해소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청소년들의 사회적 부담을 줄여줄 것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형태는 집단놀이 치료인 만큼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진행합니다. 다양한 홍보 방법 중에서도 저희는 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는 홍보 방법이 효과적이고 직접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집단놀이 치료사 또는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집단 힐링 프로그램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여 엄숙하고 무겁게만 느껴지던 정신질환 치료를 프로그램으로 접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편견을 깰 수 있습니다.
나아가 도내 청소년들이 보다 부정적인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치료받는 것을 돕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힐링 모임 프로그램을 꾸준히 시행한다면 10대 도내 청소년들은 더 안정적인 정신 건강과 정서적 발달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운영 도구인 놀이치료는 이미 여러 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분석에 따르면 집단 놀이치료를 받은 집단은 다른 치료 방식을 받은 집단보다 34%나 더 높은 치료 효과를 보였습니다. 청소년기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 시기이지만 그런 감정을 논리적으로 공유하기는 매우 서툰 시기입니다. 이렇듯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과 불안을 보조적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래놀이나 미술도구, 신체의 움직임 등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또래 청소년들의 표현을 보며 다른 참여자들과 감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우울감 해소뿐만 아니라 공유와 미완을 통한 소속감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내에 집단 놀이 프로그램이 지원된다면 도내 청소년들은 장기적으로 어느 지역보다 더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의 청소년들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방치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저희는 이번 제안을 통해 집단 놀이 프로그램 정책이 시행되어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선제적으로 해결되고 제주 청소년 모두가 몸과 마음이 행복한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발표자 이유림, 강시연이었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처럼 놀이 프로그램이 확대된다면 많은 청소년들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분과에서 김예연, 이효린 위원이 찾아가는 진로교육 활성화 및 진로와 직업 교육과정 개편을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교육환경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위원 김예연, 이효린입니다. 찾아가는 진로교육 활성화 및 진로와 직업 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정책입니다.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진로와 직업 과목이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있어서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선택 과목으로 운영되는 진로와 직업 수업은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수업 내용이 주로 영상 시청과 대학교 학과 브리핑, 그리고 학교 선생님의 설명에만 의존하고 있어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진로 교육은 학교 선생님께서 주로 PPT 자료를 설명해 주시거나 영상 몇 개를 보여주시는 방식이었는데 이는 학생들의 흥미를 끌기엔 너무 지루했고 제게 별 도움도 안 됐어요. 실습이나 현장에서의 체험이 전혀 없어서 구체적인 진로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기 힘들었죠. 혹시 예연 위원은 어떤 교육을 받으셨나요? 네, 저도 비슷한 진로 교육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분과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다 적극적인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절반의 고등학생만이 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학생들에게 교육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수업 방식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많습니다. 2023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설문조사 참여 인원 23,300명 중 81.7%가 진로와 직업 수업을 듣고 있지만 만족도는 매우 낮습니다. 불과 3.67%의 학생만이 이 수업에 만족한다고 답을 했으며 다수의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없는 형태의 수업 방식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로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찾아가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존 진로와 직업 과목의 교육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로교육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전문가들이 직접 중고등학교에 방문해 학생들에게 맞춤형 진로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선 관할 지역 내에 몇 개의 중고등학교를 선정하여 시범 사업으로 먼저 시행하고 이후 그 결과와 학생들의 만족도 등을 분석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직업 적성 검사와 1대1 진로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성향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탐색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현장 체험학습형 수업을 도입하여 진로와 직업 시간의 50% 이상을 현장 체험학습형 수업으로 전환하고 학생들이 실제 직업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때 각 학교는 최소 4개의 직업체험 선택지를 제공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유사한 환경에서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스스로 원하는 직업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예산 지원을 요청할 것을 제안합니다. 외부 전문가 초청 및 현장 체험학습형 수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학생들은 보다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진로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현재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신의 진로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지 못한 채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학생 시절에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매일 경제의 한 뉴스 기사에 따르면 약 700명 중 20%의 대학생들이 불확실한 진로 때문에 좌절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정책은 학생들이 더 일찍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이 정책은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신의 적성과 관심에 맞는 직업과 진로를 미리 탐색하게 된다면 자신과 맞지도 않은 대학교에 진학해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학생 개인뿐만 아니라 대학의 입장에서도 매우 경제적입니다. 더 나아가 이 정책은 학생들이 단순히 직업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직업을 탐구하거나 새로운 직업을 창조할 수 있는 창의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들의 취업 경쟁률을 높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평가받는 인적 자원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정책은 학생들이 미래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자신의 진로를 능동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예연, 이효린이었습니다.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로교육의 새로운 방식을 제안한 이번 발표는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전문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발표는 여가분과의 류보영, 한누리 위원이 제안하는 청소년이 참여하고 기획하는 축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놀이와 여가분과에서 발표를 맡은 류보영, 한누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취미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여가 시간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드디어 시험과 과제들로 바빴던 일상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어도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너무 슬퍼요. 그렇군요. 저도 많이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 놀이와 여가 분과에서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특히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놀이와 여가 활동에서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지역 참여하며 다양한 놀이와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제주 청소년 여름 해양 축제를 기획하고 이에 대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제주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연을 활용한 청소년 대상의 놀이 여가 활동의 종류나 기회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부족합니다. 육지와는 다른 지역적 한계로 인해 다양한 놀이시설과 문화공간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제주만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 분과는 새로운 놀이와 여가 정책을 만들고 이를 통해 제주 청소년들이 공통된 추억을 만들고 주변 학교와 교류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고 기획하는 해양 축제를 운영을 제안합니다. 제주도의 청소년 축제는 다양성, 접근성, 지속성, 규모 등 여러 측면에서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흥미를 자극할 콘텐츠가 부족하고 단순 체험에 그치는 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루어 보다 깊고 풍성한 경험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점은 홍보가 미흡해 축제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청소년들이 축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청소년들이 축제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도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제주도에서 열리는 축제인 탐라굿, 입춘굿, 제주특별축제, 탐라문화제등 등이 있으나 특히 탐라굿, 입춘굿에 대한 선호도는 전국 평균의 인지도인 26.1%, 전국 평균의 선호도인 9.9%의 확연히 떨어지는 탐라굿, 입춘굿의 인지도는 6.9%, 탐라굿, 입춘굿의 선호도는 3.4%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더 많은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축제 운영의 체계화가 절실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제안하는 정책은 제주 청소년 여름 해양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매년 여름에 개최되며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해양 환경 보호의 의미를 더해 해양 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환경 보호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해양 쓰레기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체험, 자연 재료를 이용한 공예 프로그램, 모래성 쌓기 대회 등 청소년들이 창의력과 협동심을 키울 수 있는 다채로운 활동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한 제주 청소년 동아리들의 공연과 환경보호 부스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축제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기획되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와 협력하여 청소년 기획단을 구성하고 제주시 청소년 수련관 및 청소년 단체 협의회 등과 함께하는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SNS, 학교 게시판, 지역 언론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 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이 축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축제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자발성과 주도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해양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하고 인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과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를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청소년 활동을 더 활성화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직접 운영하는 청소년 해양축제는 제주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더욱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축제 활동을 통해 재능과 창의성을 발휘하며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주 청소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어 청소년들의 참여를 통해 제주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며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신나는 제안이었습니다.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축제가 얼마나 즐거울지 기대되는데요. 저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과 보호분과에서 양형규 위원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면허 취득 과정 개선을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안전과 보호분과에서 발표를 맡게 된 발표자 양형규입니다. 오늘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전용 면허 신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21에서 자전거 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격 요건과 운전자 주의 의무 사항 등을 보았을 때 개인형 이동장치는 엄격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더 가까운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라고 판단되어서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에 나와 있는 차종별 교통사고 분석 결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종별 교통사고 분석 결과를 보았을 때도 개인형 이동장치가 17건, 10건으로 가장 적은 사건 사고 수를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판매량 그래프를 보셔도 2024년 무려 40만 대를 기록하면서 미래 예상 수요도 점점 높아지는 전망인 것을 보았을 때 저희는 이러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여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2021년 4월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하는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 특성 및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도 전체 통행 중 이동 속도는 시속 약 13.km로 수준의 속도로 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보아 저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전용 면허가 신설되어야 하고 취득 과정을 매우 간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으나 19세 이하 무면허 운전자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 옥천군 의회 추복성 의원실 자료를 보시면 2021년에서 2022년 8월까지 19세 이하 무면허 운전자 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동기 장치 면허 취득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미성년자들이 어쩔 수 없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되어 범법자가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제주에서도 무면허로 달리는 청소년들이 매우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미디어 제주 기사에 의하면 지난 4년간 제주도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사고는 모두 84건으로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요. 무면허로 달리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단속된 이들 70%가량이 청소년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는 만 16세 이하 청소년은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형 킥보드를 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이들 중 만 16세 이하 청소년도 있었고 16세 이상 청소년 중에서도 면허가 없어 적발된 이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연 이륜차, 즉 오토바이를 전동 킥보드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같은 위치에 놓고 같은 면허 과정을 취득해야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무면허 운전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의 제안이 매우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나온 저희의 제안은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의 별도의 면허 취득 과정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도로교통법 제2조 29호 과목에 해당하는 125cc 이하의 스쿠터나 오토바이와는 운행 방식이 다소 다른 개인형 이동장치에 특화된 별도의 면허 취득 과정 신규 개설을 요청합니다. 또한 면허 취득 과정을 기존의 복잡한 과정보다는 조금은 간소화하여 청소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의 제반 시설을 확대하여 이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하고 제약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처럼 접근이 편리해지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제약이 줄어든 만큼 순차를 확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전용 면허 취득 과정이 개설되고 취득 과정이 간소화되면서 청소년들의 접근이 매우 편리해질 것입니다. 또한 제반 시설 확대로 이용 편의성이 매우 증가할 것이고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법적 안정성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공유 경제 실현에도 아주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기에 저희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전용 면허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을 펼쳐주시는 제주도정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 대한 경의를 표하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 양형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허 취득 과정을 신설하자는 훌륭한 제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7가지의 정책 제안을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이 매우 감동적이었고 청소년들의 시각으로 바라본 제주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아울러 오늘 제안한 정책들이 모두 실현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꿈과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는 내가 지킨다 라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이용 근절을 위한
알림이 시스템을 고안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4.3 정책, 청소년을 통한 4.3의 세계화 정책을 제안한 청소년 카페인 섭취에 안전벨트를 채우자라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힐링 모임 프로그램 및 그 프로그램 개설 및 지원 정책에 대해 발표할 찾아가는 진로 교육 활성화 및 진로와 직업 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정책입니다.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어도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너무 슬퍼요. 그렇군요. 오늘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전용 면허 신설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